먼저 공간의 기록과 기억을 제목으로 준리 포토스의 이현준 대표님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준리 포토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현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리 이동해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실내 디자인 학교의 학술 발표 대회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 이제 필드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 이런 자리가 좀 익숙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조금 많은 분들 오셨지만 용기 내서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준리 포토스라는 스튜디오를 운영을 7년째 하고 있고요. 저희 스튜디오는 건축과 도시 공간에 관련된 전반적인 이미지 작업들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연에 저희가 말씀드릴 주제 공간의 기록과 기억에 있어서 저의 작업들, 상업적인 작업과 또 후에 저의 개인적인 작업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기록과 기억인데요. 먼저 제일 처음 제가 오늘 소개드리고 싶은 저희 프로젝트는 노들섬, 여러분들 서울에 있는 노들섬 다 아실 텐데요. 노들섬이라는 곳에 기록 작업을 했던 것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노들섬은 제가 2018년부터 최근까지 계속 기록을 해오고 있던 장소고요. 노들섬과 저의 인연은 노들섬의 본격적인 땅 파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7년부터 제가 한 행사에 참석하면서 인연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저의 노들섬에 대한 첫 번째 기억은 제가 어릴 때 저는 강북 쪽에 살고 있어서 상도동에 계신 이모님 댁에 가려면 항상 한강대교를 건넜었습니다. 그때 한강대교를 건널 때 항상 제가 지나던 섬이 노들섬이었고 그때는 사실 노들섬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아버지께 여쭤보면 중지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기억 속에는 중지도라는 섬으로 기억되고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노들섬은 사실 여러분들 저희가 노들섬을 작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노들섬의 존재를 여쭤보면 항상 한강 중간에 있는 섬, 올림픽대로를 타고 가다 보이는 섬 이런 정도로 많이 아셨는데 노들섬의 존재 자체가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었지만 사람들은 잘 모르고 늘 곁에 있었지만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런 섬이었는데요. 그런 섬을 이제 저희에게 처음 기록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제일 처음에 노들섬의 의뢰를 받았을 때 클라이언트의 요구는 공사가 이미 시작됐지만 현재 남아있는 노들섬의 본연의 모습을 좀 지금에서라도 남겨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저희는 그 니즈에 맞게 공사의 기록보다는 지금 상태, 그때 당시의 상태에서 남아있는 노들섬 본연의 모습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든 영상이 있는데요. 영상을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얘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과 함께 비구름이 물러가고요. 서울은 모처럼 맑고 푸른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여름 장마가 사실상 끝이 나면서 폭염과 열대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서울 동네 상승이죠. 네, 저 영상이 저희가 제일 처음 2018년에 제일 처음 의뢰를 받아서 진행했던 작업이고요. 노들섬의 모습이 계속 변화해오는 과정을 이후에 계속 담아왔습니다. 저희의 이제 기록 방식은 계속 꾸준하게 같은 장소를 반복적으로 촬영해서 후에 이제 노들섬 백서라는 건축 백서가 발간되었을 때 그간의 공사 기록들을 이렇게 자료화해서 공사 기록들을 과정별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했었고요. 후에 이렇게 찍어놨던 영상들, 이 기록들이 있어서 저희가 오늘은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노들섬을 설계했던 건축가들의 건축 코멘터리 영상도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또 중요하게 깨달은 것들이 이제 기록의 중요성이었는데요. 초반에 물론 조금 더 이런 의뢰가 일찍 왔었다면 노들섬의 더 많은 모습들을 기록화할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뒤늦게나마 시작을 해서 저희가 후에 어떤 홍보 영상을 만들고 또 다른 자료들을 쓸 때 이런 예전에 촬영해놨던 기록들이 아카이빙 되어서 좀 귀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었었습니다. 이 장면은 저희가 노들섬의 부감 컷인데요. 500m 상공에서 500m 상공에 올리면 이렇게 노들섬의 전체 모습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사진은 공사 중일 때 모습이고 아래는 완공 후에 이제 준공 사진으로 찍은 작품인데요. 몇 가지 사진들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사진들 보면서 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하단부의 옹벽인데 이 옹벽도 사실은 저희가 의뢰받기 직전에 이렇게 뭔가 커뮤니케이션 오류로 이런 색깔이 칠해져 버렸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많은 분들이 보셨었겠지만 더 러프한 예전에 쌓았던 옹벽의 형태였는데 이렇게 바뀐 후에 완공된 후에는 이렇게 크랙 가든이라는 곳으로 계단도 이렇게 좀 안전하게 설치되고 바뀐 모습이 되었고요. 네, 또 제일 하단부에 가면 이렇게 되게 러프한 자연을 볼 수 있는 모래사장과 이렇게 좀 잡초지대가 있었는데 깨끗하게 정비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사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같은 장소를 반복해서 촬영하는 일이 저희 팀한테도 그렇게 마냥 즐거웠다고만 하면은 조금 거짓말일 것 같고 조금 지겨울 때도 있었지만 나중에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는 장면은 다 준공 촬영 작품들인데요.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나중에 준공이 되었을 때 준공 작품과 함께 비교할 수 있는 기록들이 있으면은 좋겠다는 기대감으로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한강대교 위에는 수방사에서 관리하는 그 군부대가 노들섬 한 중간에 있었는데요. 저 군부대도 철거가 되기 직전에 저희가 들어가서 군부대 내부도 아카이빙하기 위해서 사진 촬영을 했었던 적이 있고 그 자리에 바로 이런 노들섬의 동측 시설물이 들어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기록 작업을 할 때 물론 준공 촬영을 해서 저희가 뭐 미적 예술적으로 건축물을 이쁘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물론 생각을 하는데요. 예전에 그곳에 있었던 흔적들도 같이 기록을 해서 보관을 한다면 후에 더 나은 자료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노들섬 이후로 저희도 꾸준하게 예전 모습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곳은 이제 노들섬의 제일 넓은 잔디마당인데요. 노들섬은 사실 오픈하고 뭐 코로나라는 것과 여러 악재들이 겹쳐서 운영이 좀 쉽지 않았는데 그 겨울에 한동안 운영되던 뭐 아이스링크 시설이 들어와 있었던 자리인데 그 전에 공사했을 때 모습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기록 작업이 끝나고 물론 준공 촬영도 저희가 기록화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기록 촬영과 단순 기록 촬영과 저희가 생각하는 준공 촬영을 조금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이제 실내 디자인 하시고 뭐 실내 건축가 협회 그리고 설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으실 거라 생각돼서 준공 촬영이라는 말의 의미는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또 직접 간접적으로 준공 촬영의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스튜디오에서 생각하는 준공 촬영은 물론 건축가의 작품이 완성됐을 때 저희가 가서 그 건물을 돋보이게 촬영해 주는 게 제일 큰 과제인데 일단 건축가들의 시선에서만 바라보고 사진을 찍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건축가의 시선을 가지고 촬영을 할 때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미적인 구도가 나오지 못할 때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조정해가면서 서로 협업해서 최대한 건축가의 건축물 또는 공간이 멋있고 미적으로 돋보일 수 있게 촬영하는 게 저희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이 2000주택은 저와 함께 저희 스튜디오와 함께 같이 작업하시는 건축 사무소의 작품인데요. 이분도 그 예전 기록들을 되게 중요시하시는 분이어서 저희랑 그런 것들이 결이 맞아서 늘 공사 시작하기 전에 뭐 건축주분들이 이사하시고 나면 이게 좀 저희는 우스갯소리로 영정사진이라고 하는데 건축물의 영정사진이라고 해서 그래도 저희가 준공 촬영할 때처럼 많은 힘을 쏟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사진이라고 생각하고 촬영을 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같은 자리에 이제 재건축된 주택의 모습이고요. 이 주택은 이 버스가 지나다니는 길 앞에 있는 주택인데 이 바로 주택 정문 앞이 버스 정류장입니다. 그래서 이 버스 정류장 집이라고도 건축가는 부르는데 버스 정류장 앞에 이런 버스 정류장 표신말이 있었던 자리와 그 후에 똑같은 자리에서 촬영을 한 사진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건축 사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뭐 건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가와 사진가의 시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가는 보면 뭐 아시겠지만 3차원적 구조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반면에 저희 사진가들은 2차원 도면을 가지고 2차원적인 면을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저희는 사진가들은 뭐 예를 들면 건축물에 들이우는 일시적인 빛이나 빛의 어둠의 작용을 통해서 특정한 순간의 기록을 담는 반면에 또 건축가들은 본인들이 설계하신 건축물의 활용도나 또 그 안에 건축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이미지를 담고 싶어 하시는데요. 그 안에서 뭐 가끔씩은 충돌이 빚어질 때도 있고, 충돌이라면 뭐 나쁜 뜻의 충돌이 아니고 서로 더 좋은 이미지를 촬영하기 위해서 좀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뭐 조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간만에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 보면은 제가 좋아하던 도시의 골목이나 어떤 공간들이 항상 없어져 있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없다는 것이 항상 저한테 마음속에 어떤 슬픔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서울의 뭐 골목길들이나 곧 없어질 것 같은 동네들을 찾아가서 사진을 촬영하는 작업을 해왔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서울의 뭐 개발 붐은 항상 있었지만 서울의 어떤 강북 지역에도 재개발 붐이 들면서 제가 가장 되게 좋아하던 곳들, 특히 뭐 종로, 을지로 이런 곳들은 많이 없어지고 저희가 이제 머릿속에서만 그려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더라고요. 그런 점들이 아쉬워서 제가 계속 이렇게 사진으로나마 기억하고 싶은 게 많아서 기억하고 싶은 것들 만들고 싶어서 사진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도시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시의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제 개인 작업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흑백 사진이 주는 차분함, 특유의 차분함이 있고 또 흑백을 통해서 도시의 어떤 불필요한 별들이나 또 제가 생각한 사진가가 생각한 불필요한 요소들을 조금은 이렇게 낮춰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흑백으로 하는 작업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은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입니다. 삼각지에 보면 이렇게 정말 요즘에 볼 수 없는 이런 스튜디오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찍어봤고 또 이곳은 예전에 이문동 쪽인데요. 예전에 아버지랑 뭐 어릴 때 가봤었던 목욕탕인데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재생이라는 명분 앞에 사람들의 오랜 추억이 짓밟아지고 통째로 사라져가고 있는 오늘의 서울은 점점 더 이제 아버지의 손끝에서 느껴지던 온기는 느껴질 수 없는 좀 차가운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곳은 이제 아시겠지만 소공동에 제가 가장 서울에서 좋아하는 길 중에 하나인데요. 소공동 앞에 조선호텔 앞에 가면 이렇게 근대 건축물들이 이렇게 나란히 서 있는 그 골목 큰 소공로라는 길이 있는데 이것도 곧 없어진다고 해서 담아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건 뒷면이고요.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호텔이 들어선다는 얘기까지만 들었고 저는 그 전에 기억하기 위해서 담아두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소공동에 있는 건물입니다. 제가 이 길을 좋아하던 이유는 이곳에 가면 굉장히 서울에서 느낄 수 없는 좀 이국적인 감성이 느껴져서 서울의 거리 같지 않고 저는 항상 좀 어떤 뉴욕의 뒷 골목이라든지 이런 느낌의 생각을 받았는데 좀 없어진다고 해서 아쉬워서 많이 찾아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저희 작업실이 신용산에 있는데요. 신용산도 지금 굉장히 저희들 표현으로는 신용산이 아프다고 표현하는데 신용산이 정말 아플 만큼 많이 파헤쳐지고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 옛날 것들이 없어지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고 또 저희 스튜디오 식구들끼리는 출근길에 거기 또 없어지던데 뭐 비계가 설치되고 있던데 라는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하고 있을 정도로 용산이 변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담은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는 항상 뭐 모든 분들 아버지가 그렇겠지만 저희 아버님은 유난히 골목을 좋아하시고 또 이렇게 종로라는 곳의 뒷골목, 피막골이죠. 피막골이나 이런 곳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맛있는 것을 드시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저의 어렸을 때 기억은 아버지가 다니시던 회사 앞에 가서 기다리고 아버지가 나오시면 항상 종로의 어딘가의 골목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그렇게 골목을 좋아하시고 저를 또 아직도 어떤 재밌는 동네로 데려가고 싶어 하시는데요. 아직도 예전에 그런 기억 때문인지 항상 종로라는 곳은 저한테 되게 좀 특별하게 기억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근데 이거는 작년인데요. 이 피막골이 물론 많이 없어졌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방문하였더니 이렇게 모든 것들이 철거가 되고 좀 삭막한 모습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이때 뭐 제가 사실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으니 지금 이 당시의 상황에서라도 좀 남겨놓고 사진으로 기록을 해두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장면들을 촬영해 놓는 이유는 물론 나중에 기억하고 싶어도 꺼내볼 수 있는 뭐 사진이 없을까봐 그런 것들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촬영하면서도 저는 예전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뭐 이 길을 걸었었던 기억이라든지 이 동네에서 있었던 일들 그런 것들을 촬영하면서 최대한 뭐 삭막한 모습이지만 감정적으로 사진가의 어떤 감정을 좀 실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을지로인데요. 을지로 역시 아버지가 즐겨 가시던 뭐 을지면옥이라는 냉면집의 뒷골목의 상황입니다. 어느 날부턴가 을지로에 가면 노란색 가림막들이 설치가 되고 또 서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철거되는 좀 장면들을 또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이때조차도 너무 충격적이어서 한동안 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잔혹하게 도시가 없어지는 장면들이 너무 안타까웠고 또 이제 얼마나 더 없어질지 불안한 마음에 좀 한동안 이 옥상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없어지는 공간에 기록을 하면서도 저희 직업이 사진가이다 보니 어떤 기록성에 대한 것을 떠나서 또 저희가 어떤 미적으로 그래도 삭막한 모습이든 또 도시의 어떤 격자화된 이런 라인을 볼 수 있는 모습이든 저희는 또 미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임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골목길에서 바라보이는 풍경들을 담은 모습인데요. 저는 서울에서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골목길에서 고개를 들면 항상 높은 건물 또는 뭐 높은 아파트들이 시선을 막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졌고 또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이어서 그런 것들도 이렇게 담아서 계속 차곡차곡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 시리즈 중에 한 장면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아버지가 자주 가시던 그 피막골의 골목입니다. 항상 참 뭐 활기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골목인데 이렇게 불 꺼진 간판과 홀로 남은 간판과 불 꺼진 골목을 보고 또 오른쪽에는 저런 가림막들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사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한 장의 사진을 찍는다는 것과 사진을 본다는 것은 건축과 도시 그리고 건축과 도시를 사진으로 담는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멈춰놓고 피사체나 풍경을 가장 명확하게 기록하고 설명할 수 있는 수단이 사진이고 또 도시를 움직이는 수많은 요소들도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계속 저희가 사진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오래도록 도시가 기억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가 지녀왔던 문화와 역사의 흔적 그리고 지금은 남아있어야 하는 이유들을 제 작업으로도 앞으로 계속 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서울의 없어질 모습들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지만 없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계속 담을 것이고 또 후에 그런 것들이 전시가 되고 또 책으로도 발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도시의 기억들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감정이 같이 공유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작업은 이걸로 소개가 끝났고요. 혹시 마무리하는 타임에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한번 질문 받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없으시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